기업의 성과는 경영자라면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변수죠. 근데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모든 활동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후행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그 선행 변수는 걷잡을 수 없이 나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경영자들은 성과에 관심을 갖지만 그 성과의 선행 변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이 전략이라든지 또 조직, 시스템,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영의 선행 변수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핵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요. 자, 그러한 사람을 움직이는 궁극의 선행 변수가 뭐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죠. 조직의 문화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구성원들의 판단이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인 기업 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성과라는 말은 성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궁극의 선행 변수는 바로 문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헤스켓 교수는 사실 기업 문화보다는 서비스 경영의 대가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학자죠. 그가 96년도에 서비스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에는 특별한 경쟁력 모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헤스켓 교수의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당시 아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헤스켓 교수는 그 책에서 서비스업의 성과는 고객의 충성도에서 결국 기인하는 거고요. 고객의 충성도는 종업원들의 만족도와 그들의 로얄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객과 종업원들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연구를 더 확장해서 직원을 고객처럼, 고객을 직원처럼이라는 책에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이러한 자신의 모델을 확장한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지금 당장 직원과 고객을 주인처럼 생각하라 라는 책에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죠. 그래서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측정하고 그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쭉 발표하는 그런 일련의 시리즈물을 저자하게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헤스켓 교수는 이러한 서비스 경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마주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그 해답으로 바로 문화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제안한 게 아닌가. 결국 그가 20년간 연구했던 서비스 경영의 아마 마지막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기업 문화라는 것이 또 그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이 책에 담긴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초경쟁과 창조 경영을 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초경쟁은 말 그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다른 분야의 경쟁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업이 실컷 오랜 기간 투자했던 그런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모방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대안으로 최근 많이 각광받는 것이 창조 경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창조 경영은 바로 그 핵심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구성원들을 그냥 모아두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정신적인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 그게 바로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요. 따라서 조직 문화를 단순히 조직의 풍토나 조직 분위기로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창조 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키가 되는 것이 조직 문화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21세기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요소를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한 지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브랜드만 하더라도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영자들이 별로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그런 무형의 요소였거든요. 저는 21세기야말로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기업 문화가 새로운 무형 자산의 원천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간의 기업 경영의 큰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바로 기업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IBM이라는 큰 공룡 기업을 변신시켰던 루 거스너가 바로 이 기업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업 문화는 경영의 한 측면이 아니고 경영의 전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독자 여러분들도 기업 문화를 보시는 시각을 좀 더 다르게 가지시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기업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